자, 우리가 노말을 뽑기 위해서 하이폴리곤 작업을 진행했을 때 이제 하이폴리곤을 제대로 작업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요런 작업 여기 이렇게 찌글찌글 거리면서 뭔가 이상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폴리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요거를 그냥 놔두고 가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이거를 그냥 놔두고 가면 조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만 작업할 거니까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빼면 되겠고요. 여기서 밑에 쪽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우리가 이제 지브러시에서 클레이나 아니면 클레이와 비슷한 그 작동 메커니즘을 가진 브러쉬들을 사용할 때 저렇게 이제 밑에 쪽을 눌러 가지고 저렇게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러면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백페이스 컬이라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백페이스 이거를 키면은 이렇게 드래그 해도 뒷면이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만 선택을 할 건데 그냥 드래그해서 하는 게 빠르니까 이렇게 드래그로 이렇게 선택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볼 때는 아니 나 분명히 선택했는데 왜 파란색이지? 라고 느낄 거예요. 근데 지금 잘 선택한 겁니다. 왜 그렇죠? 점이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은 지점에서 지금 붙어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 가지고 저희가 정확하지 않게 표시되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지점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충분히 드래그 해준 다음에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밑으로 살짝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로우를 한번 누르고 살짝 밑으로 내려주고 또 그로우 누르고 밑으로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줘요. 그 다음에 Z를 누릅니다. 자, 그럼 제대로 잡혔죠. 근데 아직 안 올라온 데 있죠. 아직 안 올라온 데가 있으면 그냥 W로 선택하지 말고 여기 Q로 바꿔준 다음에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Z 됐죠? 그리고 Z 그리고 Z 그리고 Z. 자, 충분히 넓어졌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W를 누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저기 스냅 할 때 스냅 토글 이거 할 때 S 키고 우클릭한 다음에 버텍스,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옵션, 에나벨 엑시저 컨스트레인츠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활성화 한 다음 드래그해서 측면에 있는 버텍스에다가 높이 값을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수정이 됐어요. 그죠? 자, 그리고 위쪽으로 가볼까요? 지글지글거리는 게 없어졌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지금 면이 모여 있는데 여기도 지금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문제 생겼던 거 여기는 잠깐 하이드 해주고 옆에를 보니까 여기도 지금 면이 막 이렇게 겹쳐가지고 끝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빨리 작업을 해보는 거는 우리가 저기에 있겠어요. 자, 프리폼으로 와서 여기서 릴렉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브러쉬 사이즈가 많이 큰 상태니까 5 정도로 줄여주세요. 그리고 살짝 클릭해 주면서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조금만 풀어줘요. 많이는 풀어줄 필요 없고 조금만 풀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좀 정리가 됐죠. 지글거리는 부분은 적어도 사라졌죠. 그죠?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어때요? 지금 멀쩡한가요? 지글거리나요? 지글거리죠. 이런 식으로 지글거리는 데가 있을 경우에는 좋지 않은 상태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이드 한 다음에 여기서 릴렉스를 누르고 콩콩콩 해가지고 이걸 잡아주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작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렇게 수정됐죠? 그죠? 여기는 대체 왜 이렇게 지글거리는 걸까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브러시에서 작업할 때 있잖아요. 지브러시에서 작업할 때 클레이나 이런 데가 작업을 할 때 이제 옆에 오브젝트랑 붙어 있거나
아니면 앞뒷면이 너무 좁게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데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런 조금 수정해서 들고 오는 게 좀 더 맞아요. 저희 지브러시에서 다 고쳐가지고 가져왔으면 더 좋았을 거지만 지브러시에서는 이렇게 면이 꼬이거나 이런 것들이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맥스에서 뭐 어차피 2차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히 뭐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냥 하나 하고 하다 보면은 뭐 고치면 되지 뭐, 그죠? 네, 이것도 원하이도 한번 했다가 여기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기 하이도 하고 원하이도 하고 하이도 하고 이렇게 보고 괜찮지? 문제 없죠? 하이드. 너무 심하게 찌그러져가지고 난리 난 데만 좀 수정해주면 됩니다. 이런 데가 이제 다 터지고 찌그러지고 막 난리가 난 거거든요. 이거 노말 뽑으면 다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데 수정해줘야 돼요. 막 이렇게 너무 많이 수정해가지고 좀 원래 원본이랑 좀 달라지는데 괜찮을까요? 이러면 괜찮을걸요? 왜냐면 찌그러져가지고 노말이 터져 나오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찌그러져서 노말이 터진 거면은 고장났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고장난 건 아니죠. 고장난 거 아니면 뭐예요? 이거는 지금 좀 수정을 많이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의도했던 모양은 아닌걸? 에서 끝나는 거지 고장났다까지는 아니잖아. 그죠? 유저들이 봤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유저들이 봤을 때 이게 야 이거는 작업이 그 작업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작업이 고장 났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유저들의 평가가 제일 박합니다. 게임 만들어 보면은 가차가 없어요. 왜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평가를 내리는 거는 저거와 같기 때문이에요. 아무 적이 없기 때문이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를? 상관이 없기 때문이지.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 평가가 정말 너무나 정확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거든. 그래서 그 평가가 생각해보면 한없이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작업을 하면서 느끼게 되겠지만 집에 가족들이 평가를 해주는 게 가끔씩 굉장히 치명적일 때가 있습니다. 치명적으로 틀렸다가 아니라 너무나 맞다. 왜? 가족들이 내 눈치를 보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혀.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정말 너무나 정직하게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못했네, 잘했네 바로 말해줘요. 하지만 이제 여러 이익관계나 뭐 이런 게 걸쳐 있을 때는 그런 거를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이를테면 나보다 상관이다. 근데 이제 상관한테 가가지고 작업한 거 딱 보면서 상관님 작업이 거지 같은데요? 이러면 그때부터 회사 생활 힘들어지는 거죠. 작업이 아무리 거지 같더라도 그냥 묵묵히 넘기면서 오늘 피곤하셨나보다 그냥 그러던가 아니면 속으로 이게 거지 같은데 어떻게 저 자리에 앉아있지 이렇게 생각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입 밖에 내는 순간 사회생활 쪽나는 거거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는 되도록이면 이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듣는 게
그렇지. 아니면 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뭐 그거 가지고 학생 엄청나게 잘했지만 여기 조금만 더 고쳐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매우 착한 선생님일 거고, 보자마자 틀렸는데? 이렇게 말하면 짓궂은 선생이겠지. 네. 뭐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가 찌그러진 데는 없죠, 적어도. 그럼 된 거예요. 네. 된 거지. 여기는 하이드하고. 자, 여기 조금 찌그러져. 여기만 조금 마무리하면 이제 밑에 쪽은 마무리가 되는 거였네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면은 엣지가 여기 유난히 몰려 있잖아요, 이런데. 그죠? 뭐야, 이거 왜 선택이 안 돼? 엣지가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잠깐만요. 일단은 여기를, 아우 안 보여. 엣지를 먼저 잘라주는 게 좋겠네. 여기를 잘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링을 하면 여기까지만 선택되잖아요. 맨 아래는 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루프 시킨 다음 여기를 빼주는 거죠. 어라? 루프를 했는데 저기가 잘린다는 소리는 여기서 엣지가 더해졌다는 얘긴데? 정말이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저게 아닌데? 그러네. 신기하네. 하지만 상관없죠?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던 거냐면, 원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택돼야 돼요. 그죠? 한 칸씩만 줄어들어야 돼. 근데 저 중에 하나가 저기를 벗어나가지고,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그렇게 안 됐던 거.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방금 전이랑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이 네모의 간격이, 방금 전에는 여기가 되게 조밀했는데 지금은 여기랑 여기랑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잖아요. 그죠? 거꾸로 재밌는 거는, 여기는 오히려 거꾸로 엣지가 많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많아야 돼요. 오히려. 왜? 그래야 이 삼각형 간격이 여기랑 여기랑 같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런 작업을 할 때 지브러시에서 면을 늘릴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냐면, 저거를 잘 측정해야 됩니다. 이거 사이즈 고르게 나뉘는 거. 그래서 컨트롤 D를 눌러서 면을 그냥 누르는 것보다는 다이나메쉬를 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다이나메쉬 화면 기준으로 자르기 때문에 저희 사각형의 크기가 거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얘기를 먼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찌그러진 데는 다 잡았죠. 네. 그럼 여기서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런 데가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도 있겠는가? 계속 이렇게 쭉 둘러보다 보니까 내가 어디를 찾았냐면 여기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는 이거 굉장히 미스테리하지, 그죠? 여기가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은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얘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뭐가 있냐면 그 뭐지? 맥스에서도 면소를 줄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리토폴로지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리토폴로지 여기 있다. 해가지고 이거 면을 몇 개까지 줄 거냐면 여기 지금 셀렉트가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 셀렉트 먼저 표시를 해줄 거예요. 얘 면이 몇 개인지 알아야 되잖아. 여기 있다. 스태틱스 토탈 앤 셀렉션 해주고 트라이앵글 카운트 해주고 오케이 하고 해주면 얘 면의 개수는 지금 26만 개입니다. 26만 개니까 지금 페이스 카운트 5,000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치를 5만 정도까지 해도 충분하겠죠. 자, 컴퓨터 해봅시다. 계산할 거예요. 녹색 바가 쫙 올라갈 겁니다. 자, 면을 줄였습니다. 5만 개까지 줄였고요. 이렇게 줄이니까 여기 끝부분이 좀 그죠? 아까랑은 다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때가 좀 더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지브러시 가져와서 바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에서 작업하니까 영 리토폴로지를 믿었건만. 자, 도어 001 하이. 자, 그리고 네이밍 규칙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하이가 이제 이렇게 그 언더바 해서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도어 001은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 시켰죠. 이렇게. 아이고, 잘못 눌렀네. 다행이다. 꺼져. 자, 하이. 어이구, 3회가나 되네. 그치, 13만 개죠? 네.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묘사가 별로 없는데 13만 개나 되니까 아주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로 줄여보겠습니다. 프리 프로세스 커런트 플러그인에서 디시메이트 커런트. 그렇죠. 효율적으로 아주 잘 줄어들었습니다. 26,000개. 저 디시메이션 마스터를 활용해 가지고 저 작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언더바 001 다시 작업이니까 뒤에다가 RE라고 붙일게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없어도 되죠? 왜냐면 작업 다시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 이거 너무 이상해. 다 찌그러졌습니다. 엉망진창 같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를 리셋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이게 그 맥스로 올 때 자동으로 저거를 해줘서 그런데, 이거를 해줘서 그래요. 이거를 스무딩 그룹을, 스무딩 그룹이 없어야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반대예요, 반대. 아니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막 찌그러지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엉망 아닙니까? 막 이러면, 이거는 좀 딜레마 같은 건데, 우리가 박스 있잖아요. 박스를 그냥 그대로 가져간 다음에 그거를 면을 100만 개까지 늘려가지고 디시메이션 마스터하면 이 꼴이 납니다. 그러니까 꺾이는 각이 없는데 면을 무한대까지 증신시켜 놓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자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디시메이션 마스터의 로직이 어떻게 되냐면, 평평하거나 묘사가 없는 데는 다 박살내는 게 디시메이션 마스터의 원래 교리거든요. 교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돼? 그 로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평평하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러면 이거 약간의 묘사를 줘볼까요? 다이나메시 아주 좋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페이스 노이즈 스케일 한 다음에 요거를 스트렝스를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절을 조금 해주면 돼. 얘는 클수록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작은 것보다 조금 큰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이런 느낌으로 됐죠. 됐죠. 됐어. 좋았어.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어플라이 메쉬를 해줘요. 이렇게 한번. 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디시메이션 마스터를 돌려줘요. 똑같이. 짠. 됐죠. 아까 전이랑 느낌이 어때요? 저 고르게 이상하게 잘 나눠졌죠. 아까 전에 맥스에서는 되게 삼각형이 길게 쫙쫙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이 스포트. 여기다가 다시 넣는다. 덮어 씌운다. 자, 파일에서 임포트 한다. 여기 있죠? 오케이. 잘 나왔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지글지글하게 했는데 뭐 더 잘 나오는 거야? 원래 쫙쫙 원형으로 돼 있어야 직선으로 돼 있어야 더 잘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 하지만 우리가 표면 디테일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브러시 가져가는, 왜 가져가는 겁니까 애초에? 이런 디테일을 추가하고자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박스로 가져가서 박스로 갖고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저런 거를 표현을 해서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이폴리곤을 정리를 해볼 수 있었겠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로우 하이 네이밍 작업이랑 그리고 UV 보는 거랑 하는 거를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